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밤 10시 30분에 개장한 뉴욕 증시 일제히 상승 출발했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소매 판매 부진으로 경기 침체 이슈가 자극되고 있는 가운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 전환했습니다. 이에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올해 2번 남은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에 대한 계산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물가 앞에서 위축이 되어가고 있는 시장, 앞으로 투자 방향성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오늘도 1시간 동안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하시면서 또 현명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월요일은 선경 선생 마스터님과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과도 인사 나눠주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주말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말에 사실은 걱정이 조금 컸었죠. 토요일 날 새벽에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하면서 여러분들 조금 많이 걱정되셨을 것 같은데 오늘 다행히 우리 국내 시장 조금 올라줬습니다. 자, 앞으로 굉장히 조금 난도가 높은 시장에 계속될 그런 조짐이 일단 보이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 발표됐던 CPI 지표에서부터 이번 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이슈까지 오늘 제가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성공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그리고 또 이 서울경제TV 유튜브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으로 여쭤봐 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흐름에 맞춰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참여 방법은요. 샵 0082번으로 선견선생이라고 4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현재 노란톡 운영사의 데이터 복구 문제로 인해서 입장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바로 입장이 되지 않으시더라도 저희가 이 주소는 바뀌지가 않으니까요. 복구 안정이 되는 대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0시 56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시장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전일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골드는 달러와 숨고르기에 되돌림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일은 경기 침체 우려에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영국 재무부 장관 교체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상품 전 상품군들이 모두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럼 상품별로 자세히 체크해 보시죠. 먼저 나스닥입니다. 거의 3% 가까이 강한 상승 나타내고 있는데요. 11,06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골드입니다. 1.34% 오른 1,671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오일입니다. 1.24% 상승한 배럴당 85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59% 오른 0.982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주요 상품별로 당일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나스닥 이제 전거래일에는 정말 3%대 큰 낙폭을 보였었는데요. 오늘 그 낙폭을 모두 회복하고 있습니다. 3% 가까이 상승하면서 3대 지수 가운데 가장 힘이 좋은 상황인데요. 달러 인덱스도 112선으로 내렸고 또 미 10년물 국채 금리도 3.9% 초반에서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스닥 당일에는 어떤 스탠스로 대응해 보는 게 좋을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랜만에 매수 나온 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에 제가 그러니까요. 차트 한번 봐주시죠. 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차트 여러분들 함께 같이 좀 보시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분봉 차트를 보시면 횡보를 굉장히 조금 많이 끌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계속적으로 횡보 끌다가
미국장 시작하면서 급등하는 모습 일단 이렇게 연출이 지금 되고 있고요. 자, 이것을 우리 이제 일봉상으로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 보신다라고 하면 조금 지워볼게요. 네. 일봉상 보신다라고 하면 제가 21선을 굉장히 많이 좀 강조를 드립니다. 자, 쭉 보시면요. 여기가 11,290 라인 정도 됩니다. 11,290 라인까지는 여러분들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지금 있기 때문에 제가 포인트를 조금 하나 단기적으로 봐드린다라고 하면 여기가 025 라인이거든요. 11,025 라인 정도에서 일단은 매수 한번 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그리고 일봉상으로 보면 282 라인입니다. 자, 수정하겠습니다. 270 라인 정도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11,270 라인까지는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이런 힘의 지금 캔들의 그런 강도를 일단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끌고 가실 분들은 여기까지 끌고 가셔도 일단은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조금 이따가도 차트 기술적 분석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시장은 굉장히 지금 큰 폭의 상승과 큰 폭의 하락을 동반하면서 계속적으로 갈 그런 모양새입니다. 제가 6개월 전부터 말씀드린 이 라인들이 모두 다 지금 깨져서 하방 쪽으로 일단 지지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 박스장의 흐름을 계속적으로 볼 가능성이 많아서 박스장에 맞는 그런 매매법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조금 이따가 기술적 분석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하루 급락하고 또 하루 급등하면서 최근 미증시 굉장히 롤러코스터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CNBC에서는 오늘 상승에 대해서 또 주요 실적 보고에 따라서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또 의미를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매수 전략 들어주셨는데요.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어서 다음 5일에 대해서도 당일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5일 오늘도 상승 흐름 이어지면서 1% 가까이 오른 배럴당 85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5일에 대해서는 또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5일은 관망을 들어주셨네요. 네. 사실은 네. 차트 잠깐 볼게요. 예. 제가 이제 8시 반부터 5일 차트 계속 보고 있었는데 네. 5일 차트 아까 8시부터 보고 있었을 때 9시부터 지금 시작을 해서 거의 한 250틱 정도 오르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급등을 했습니다. 한 9시부터 지금 한 2시간 동안 굉장히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 자,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나스닥 아무래도 5일이 지금 따라가는 것이 네. 나스닥을 일단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사실은 오늘 하루 종일 아침부터 상승의 흐름을 지금 나타냈기 때문에 5일이 수렴 구간을 지나서 지금 발상 구간으로 계속 이어졌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네. 자, 그런데 지금이 중요하죠. 9시부터 오른 것은 오른 것이고 지금이 중요합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큰 폭의 급등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 5일이 이렇게 급등하는 것도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 짧은 시간 급등을 일단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실 때는 현재 타점을 보실 때는 사실은 타점 보실 수 있는 게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녹록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은 지금 시간은 관망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조금 방송 중간에 흐름을 조금 탄다라고 하면 제가 그때 다시 한번 자리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일 일단 오늘은 관망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5일은 오늘 관망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골드에 대해서도 당일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골드는 이제 그간 독주하던 달러가 숨고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1.29% 올라서 1,670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1,700달러를 회복하기에는 힘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골드에 대해서 당일 투자 전략은 어떤 전략을 세워주실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골드도 관망 들어주셨어요. 일단은 며칠 조금 관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품군을 제가 좀 면밀히 보고 있거든요. 네. 네, 오일도 마찬가지고 골드도 마찬가지고 지금 조금 숨고르기가 조금 필요합니다. 자, 골드 5분봉을 일단은 좀 보겠습니다. 골드 5분봉 보면 아까 이것도 오일이랑 똑같이 갔어요. 한 9시 정도 해서 9시 정도 기점을 해서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이런 모습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에도 아까 왜 올랐느냐, 오일 같은 경우에도 아까 왜 올랐느냐, 나스닥이 아까 9시부터 급등을 잠깐 급등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기 때문에 오일과 골드 거의 이제 커플링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스닥과 커플링 되기 때문에 일단은 급등하는 모양새 일단은 좀 보이고 있었고, 자, 일봉상으로 잠깐 보자라고 하면 일봉상으로는 여러분들 데드크로스가 나왔습니다. 데드크로스가 지금 나왔죠. 데드크로스가 나온 다음에 그 장대 양봉이 지금 일단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지금 5일선을 조금 크게 볼게요. 여러분 5일선을 조금 크게 보시면 21선 누워 있고 5일선이 밑으로 가면서 데드크로스가 나왔는데 5일선도 지금 오늘 양봉에 의해서 수평으로 지금 누워 있죠. 수평으로 누워 있고 이게 내일 정도 가면 5일선이 위쪽으로 더 다시 올라올 겁니다. 자, 따라서 골드 같은 경우에 지금 데드크로스로 가면서 하방 압력이 계속 더해지느냐, 혹은 여기에서 양봉이 한 2개 정도 뜨면서 5일선이 21선을 넘는 골든크로스가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단기적인 향배가 방향성 일단은 결정된다라고 보신다라고 하면, 자, 지금은 일단은 관망을 하시는 게 낫고, 한 캔들이 1개에서 2개 정도 더 형성이 되면 이평선들의 조정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조정에 따라서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대응하시면서 방향성을 설정하시는 게 좋다. 자, 큰 그림을 일단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분봉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골드는 5분봉을 즐겨 보는데 보시다시피 박스장의 흐름을 계속적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추세 한번 주고 현재 수렴 상황을 일단은 나타내고 있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어저께도 사실은 마찬가지였는데, 자, 금요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요일도 지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요, 박스장의 흐름을 거의 굉장히 많이 나타내고 있거든요. 예, 보시다시피 박스장의 흐름을 일단은 많이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일봉상으로 캔들 1-2개 정도 더 보시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요일 날 어차피 제가 또 나오기 때문에 수요일 날 아마 방향성이 조금 잡히리라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오일과 골드는 일단 이 시간 여러분들이 생방송으로 시청해 주시는 이 시간은 일단은 관망 사인 제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일과 골드와 같은 이런 상품들은 당일에는 관망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유로도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유로는 이제 달러가 112선으로 진정이 되면서 오늘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0.64% 오른 0.983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유로와 달러 페리티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국의 재무부 장관이 교체되면서 그간의 이 감세 정책을 철회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당일 유로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 팻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유로도 관망을 들어주셨네요. 당일은 관망이기는 한데 예. 사실은 유로 같은 경우에 파운드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직도 매도 전략이에요. 제가 지금 한 3달 정도 된 것 그런가요? 같은데 네. 아직도 매도 전략입니다. 저는 왜냐면, 네. 참 많이 내렸다라고 생각했는데 더 떨어지는 그 고간이 있나 보네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페널티가 깨질 거라고 다들 예상을 못했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이렇게 많이 올릴 거라고 예상도 못했죠. 예. 그렇죠? 근데 그 예상을 지금 다 깨고 있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긴축의 시대. 한 번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지 못하신 최소한 한 50대 이상의 시청자분들이 조금 경험해 보신 그런 긴축의 시대이기 때문에 네. 우리의 지금까지 어떤 편견들을 다 깨야 되는 그런 시기이고요. 네. 제가 오늘 유로를 관망 사인을 드린 건 네. 차트 잠깐 보도록 할까요? 예. 자, 3분봉 차트, 분봉 차트 일단은 보시면 굉장히 좀 많이 흔들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지금 아까 나스닥 시장이 일단은 오르고 달러가 조금 진정세를 보이면서 살짝 반등을 주고, 지금은 뭡니까? 오일하고 골드하고 똑같죠? 지금 이거 분봉 차트 보시면
오일 차트하고 골드 차트하고 굉장히 똑같은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로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일단 관망사인 제가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장 같은 경우에 제가 딱딱딱딱 어떤 포인트를 딱 짚어드리면 굉장히 나이스하지만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가 있고 리스크가 굉장히 큰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시간에서는 관망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봉상 보시면 자, 일봉이 지금 잠깐 넘어가지는 않고 있는데 예, 넘어갔습니다. 일봉상 보시면요. 지금 1년 이상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제가 팁을 조금 드리자라고 하면 자, 제가 그림을 조금 그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정도 보시면 자, 큰 추세에서 지금 매도 추세가 계속된다. 하지만 단기적인 반등은 항상 있다라고 하면요. 자, 여기 보시죠. 5일선이 21선을 넘는 어때요? 골든 크로스가 나오지만 이 골든 크로스는 뭡니까? 페이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여기 전부 다 골든 크로스 혹은 우리 캔들이 5일선과 21선을 넘는 종가상으로 5일선과 21선을 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제가 지금 눈대중으로 그려드린 게 몇 개입니까? 3개, 5개, 8개나 돼요. 지금 10월인데 8개나 된다는 얘기죠. 근데 무슨 얘기냐? 골든 크로스로 나오는 것, 일봉상 골든 크로스로 나오는 건 이거 페이크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골든 크로스로 넘어올 때 여러분들 타점 잡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골든 크로스 넘어올 때 최고점에서 내가 매도를 튀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셔서 여기에서 때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골든 크로스가 넘어가면서 데드 크로스로 오는 시점 제가 한번 다시 좀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자, 항상 여러분들은 이런 고점에서 매도를 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좌가 녹는 거거든요. 자, 어떻게 하셔야 된다? 골든에서 데드로 넘어오는 이 시점 있죠. 골든에서 데드로 넘어오는 이 시점들이 있습니다. 자, 이 시점 있죠. 이 시점. 그리고 여기도 최근에 이 시점, 최근에 이 시점. 이 시점들에서 여러분들이 매도 전략을 세우셔도 여러분들 수익 내시는 데는 충분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강조드리는 두 가지 이평선 라인, 5일선과 21선 어떻게 유로에 적용을 해야 할지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요즘에 이평선 매매하고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조금 많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차트 공부하실 분들은 이따 제 노란 톡방이 지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이평선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일단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같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또 주요 상품들에 대해서 당일 이 투자 솔루션을 짚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참고하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연일 널뛰는 이 장세로 인해서 여러분들 많은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실 텐데요. 노란톡은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선견선생이라고 4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하실 때 코드는 0707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이어서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말 하루 급락하고 하루 급등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게 좀 빠르게 장세가 전환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자, 일단은 저번 주 네. 소비자 물가지수 리뷰를 조금 잠깐 해야 되겠죠. 네, 물론 좋습니다. 며칠 일단은 지났고요. 며칠 지났고 목요일 날 이제 밤에 발표가 됐고 네. 주말간 일단은 이슈화가 일단은 됐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조금 짚어드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간략하게 일단 좀 짚어드릴게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 이제 전년 대비해서 YOY죠.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 지금 40년 만에 최고치를 일단은 찍고 있고, 물론 이제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죠? 8.3에서 8.2로 0.1포인트가 내려가기는 했습니다. 근데 시장은 제가 그 수요일 날 일단은 출연했을 때도 8.1에서 한 8.0 정도
8.1에서 8.0 정도 일단은 예상치가 나왔는데 8.2라는 일단은 예상치가 나왔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도 6.6% 40년 만에 최고치가 일단은 나왔다라는 거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처럼 근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원이. 자, 자료 내리고 차트 잠깐만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5일 차트를 잠깐 조금 보여드릴 건데요. 자, 5일 차트 조금 보도록 할게요. 네. 네, 5일 차트를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5일 자, 차트, 예, 5일 차트 일단은 보면 일봉상으로 좀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일봉상으로 제가 이제 차트를 쭉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6월달 섹션이고요. 여기가 자, 6월달 어떻게 됐죠? 5일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렇죠? 자, 7월달도 많이 내렸고요. 8월달도 내렸습니다. 자, 9월달도 내렸어요. 그렇죠? 근데 10월달은 어땠습니까? 이제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 차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는 뭡니까? 내려가게 돼 있다. 왜? 6월, 7월, 8월, 9월이 다 내려갔기 때문에 헤드라인 지수는 내리게 돼 있다. 자, 근데 정말 문제는 언제다? 11월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가장 큰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자, 헤드라인 CPI는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어요. 왜? 에너지가 마이너스가 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뭡니까? 10월달 5일 차트 딱 보시면 여러분들 느끼시겠죠? 10월달 5일 차트, 일봉상 5일 차트 어떻습니까? 올라가고 있다 이 얘기예요. 물론 지금 10월 달이 2주 정도 남기는 했으나 2주는 뭡니까?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여담으로 자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담으로 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게 원래 여러분 없었어요. 이 용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헤드라인 CPI만 있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그리고 제 주말 특강 계속적으로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970년대에 미국이 굉장히 물가가 높았죠. 왜 높았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베트남 전쟁도 패배를 했고 베트남 전쟁에서 군수물자를 대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돈을 계속 찍어냈죠. 군수물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돈 계속 찍어냈고 오일 쇼크 있었죠. 뭐 70년대 그리고 80년대 초반 오일 쇼크가 있으면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화됐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화됐어요. 70년대. 그래서 나온 게 누구라고요? 폴 볼커다. 인플레이션 사냥꾼 폴 볼커다. 자, 근데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 자, 이거는 조금은 어떤 정치적인 얘기하고 연관이 될 수도 있는데 자, 위정자들이 보기에는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효과를 줘서 이 물가 지수를 조금 낮춰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게 뭡니까?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식료품 그리고 우리 에너지 자원이 가격 변동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 가격 변동이 크면 뭐 어떤 달은 가격 변동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커지는 달이 있고 70년대, 80년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 전쟁까지 오일 쇼크까지 겹쳐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근데 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40년 이래 최고치, 제가 말씀드린 그때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 이래로 지금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최고치를 달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디테일하게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 자, 다음 장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자 물가 지수 목요일 날 밤에 발표가 났을 때 제가 라이브로 일단은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라이브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굉장히 조금 많기 때문에 천천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에너지 자원 같은 경우에는요. 에너지 자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마이너스가 다 났어요. 여기 일단 마이너스 보이시죠? 자, 마이너스가 다 났습니다. 왜냐? 계속적으로 내리니까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6월, 7월, 8월, 9월 전부 다 유가가 내리기 때문에 에너지는 뭐예요? 마이너스가 전부 다 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번에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중고차 가격과 대중교통, 이 두 가지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마이너스가 날 것이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를 많이 끌어내릴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어요. 그렇게 전망이 나왔고, 자, 근데 중고차 같은 경우에 지금 마이너스 1%밖에 안 났습니다. 이거를 예상했던 게 마이너스 3% 이상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일단은 2% 정도 차이가 났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대중교통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대중교통 서비스가요, 이게 원래 예상치가 마이너스 2였어요. 마이너스 2였는데 지금 플러스 1.9입니다. 얼마가 나나요? 약 4포인트 정도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두 개에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랐고요. 헤드라인 CPI가 살짝밖에 안 내린 이유가 이거 두 개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지우고 제가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우고 일단은 보세요. 보시면 이거는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다. 왜냐? 에너지 자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세부 항목을 여러분들이 september 9월 달 것만 쭉 보시면 됩니다. 자, 9월 달 것만 쭉 보세요, 여러분. 마이너스 찍은 게 뭡니까? 마이너스 1.1 요거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메디컬 케어죠? 요거 마이너스 0.1. 이거는 마이너스 0.1입니다, 여러분. 요거 두 개 빼놓고 쭉 보세요, 여러분. 다 플러스입니다. 그렇죠? 전부 다 플러스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항상 신세계 리턴즈에 나오면서 물가는 과연 잡히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문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던져드렸고, 근원이 중요하다, 코어 CPI가 중요하고 코어 PC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헤드라인 CPI는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물론 시장은 시장 참여자의 해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헤드라인 CPI가 내려갔다라고 해서 우리가 급등을 연출한 적이 굉장히 많았죠. 6월, 7월, 8월에.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 중심점을 잡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근원 CPI가 가장 중요하고 근원 PC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그 근원이 되는 것들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10월에 지금 유가가 오르고 있어요. 자, 이게 마이너스가 났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헤드라인 CPI가 0.1%라도 내려오는 그런 효과를 봤는데, 자, 11월에 보세요. 11월에 어차피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수요는 계속될 겁니다. 수요는 계속될 거예요.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지만 코로나가 이제는 뭐 사람의 목숨을 굉장히 많이 앗아갈 만큼의 그런 전염병이 아니다라는 인식 때문에 수요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근데 유가가 급등을 한다. 유가가 계속적으로 내려오지 않고 유가가 지금 이제 90달러 선까지 일단은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헤드라인 CPI도 오르는 겁니다. 자, 물가가 계속적으로 오르고 금리는 계속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물가가 오르고 경기 침체가 오고, 이게 뭐예요? 가장 두려워하는 스태그 인플레이션이 될 것이다. 자,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노동시장, 실업률과 물가의 관계를 여러분들한테 한 1년여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필립스 곡선 한번 그려드릴게요. 네, 필립스 곡선, 물가와 실업률에 관한 필립스 곡선, 요거를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렸죠. 예, 이거 이해하시는 분들 많을 건데요. 자, 제가 지금 오늘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노란 톡방에 제가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일단은 드릴 예정이고요. 스태그플레이션은 뭐라고요? 물가가 오르는데 실업률도 덩달아 오르는 상황이에요. 물가가 오르는데 실업률이 오른다.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필립스 곡선이 오른쪽으로 일단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요, 정말 큰 문제입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최악의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요거에 대해서도 노란톡방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 테니까 오셔서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료를 내리고 나스닥 시장 잠깐만 조금 다시 보도록 하죠. 네, 나스닥 오늘 굉장히 힘이 좋네요. 네, 상당히 일단은 좀 힘이 좋고요. 예. 자, 분봉 차트 일단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봉, 3분봉 차트 제가 이제 본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굉장히 힘이 좋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자,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아직 이제 오지는 않았고 예. 오지 않고 일단은 좀 올라갔네요. 자, 여러분들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포인트는 일단은 캔슬을 하세요. 네. 지금은 다시 봐야 됩니다. 네, 그래도 자, 이제 매수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네네. 예. 자, 제가 왜 지금 내수 전략을 세워드렸냐면 예. 자료 잠깐 다시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제가 시장이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하는 6월에서 8월까지도 계속적으로 일단은 매도 포인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셨죠. 대세 하락 중에 시장의 기술적 반등은 뭐 몇 차례 나올 수 있는데 네. 사실은 그때 굉장히 세게 와서 예. 저도 조금 마음이 흔들릴 뻔은 했지만 네. 예, 일단은 원칙을 가지고 일단은 제가 계속적으로 네. 매도 포인트 짚어드렸고 결과론적으로는 맞추셨네요. 네, 제가 예.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400에서 1,500포인트까지 일단은 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이제 제가 강연에 오신 분들한테만 일단은 오픈을 해드린 게 있어요. 오프라인 강연회 때만 그때 알려주셨군요. 이제, 그때 1,400에서 1,500포인트 일단은 1차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예. 한 가지 라인을 더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나중에 다시 이제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초에 제가 여기에 나와서 일단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1,400에서 1,500포인트를 간다. 근데 포인트는 어떻게 된다? 반등을 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일단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보이시죠? 1,400에서 1,500포인트 반등 후에 10,000포인트 도전을 간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저번 주에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굉장히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일단 다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10,000포인트의 상징성에 대한 문제예요. 자, 이거는 월봉 차트고요. 여기 보이시면 월봉 차트가 길어서 이게 2008년 11월 달입니다. 여러분, 2008년. 13년 전 가격입니다. 지금 항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11년 전 가격으로 회귀를 해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 나스닥의 13년 전 가격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1,008포인트예요. 1,008포인트. 1,008입니다. 1,008포인트. 1,008포인트. 자, 2008년. 미국이 금융위기가 왔죠. 리만 브러더스 사태로 인해서 모기지 채권에 대한 금융위기가 왔을 때 지금 최저점이 1,008포인트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작년 11월에 어디까지 찍었습니까? 16,767포인트까지 미국 경제는 단편적으로 16배의 성장을 13년 동안 하는 그런 굉장히 기록적인 성장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돈을 통화량을 계속적으로 증가를 시키면서 재정을 어떻게 했나요? 자, 뿌리는 재정 지출을 하고요. 긴축이 아닌 확장 정책을 쓰면서 시장의 통화량을 엄청나게 많이 공급을 해서 표면적으로는 물론 이제 속 안까지는 제가 진단을 할 수 없지만 표면적으로는 경제가 굉장히 상승을 하는 이런 계속적인 모습을 보여온 겁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13년 동안의 미국의 경제 상황이다. 미국의 현실이다. 미국의 지금이다. 라고 일단 보시면 되는데 타이틀에 보시다시피 10,000포인트의 상징성입니다, 여러분. 자, 코로나 팬데믹 때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자, 여기 잠깐 좀 다시 보도록 할게요. 코로나 팬데믹 바로 직전입니다. 이게 코로나 팬데믹이고요. 이게 코로나 팬데믹 때고 코로나 팬데믹 직전에도 확대 정책을 쓰면서 미국 경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슈가 좀 하나 있었죠. 과연 이 나스닥이라는 이 지수가 10,000포인트를 찍을 것인가 안 찍을 것인가에 대한 굉장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2008년, 2020년 그리고 2019년 후반기부터 이 나스닥 선물시장 그리고 미국 선물시장을 보신 분들은 일단은 기억이 나실 건데 자, 만스탁을 가느냐 못 가느냐
굉장히 우리가 심도 높게 봤었죠. 근데 여기 보시면 9,700, 9,800선을 찍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0,000포인트를 가기가 굉장히 힘든 포인트구나라고 우리가 느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불과 3년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불과 3년여 전에는요, 정말로 나스닥이 10,000포인트를 넘어서 갈 것인지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굉장히 많이 맞췄는데 9,700, 9,800까지 가고 나서 꼬꾸라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자 코로나 팬데믹 때 6,600까지 찍었습니다. 그래서 10,000포인트는 못 가겠구나. 하지만 시장은 기적적으로 V자 반등을 그리면서 10,00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10,000포인트를 넘기 위해서 여러분 나스닥은요 5주 동안 치열한 전쟁을 벌였습니다. 10,000포인트에서. 1, 2주,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5주 동안 정말 하루도 빼지 않고 정말 치열한 싸움을 벌인 포인트가 어디다? 10,000포인트다. 자, 따라서 10,000포인트는요.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포인트 지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00포인트는 사실상 여기 타이틀에 보시다시피 쉽게 깨지는 영역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성견 선생은 어떻게 1,400에서 1,500포인트까지 일단은 찍을 것이고, 거기에서 반등을, 지금 반등 주고 있죠, 여러분. 자, 1,480포인트까지 찍은 다음에 토요일 새벽에 1,480포인트까지 찍은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등을 어떻게 맞췄느냐. 자,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도 일단은 말씀을 드렸는데 매물대가 굉장히 중요하다. 선물이든 주식이든지 뭐예요? 매물대 싸움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캔들이 1개, 2개, 3개, 4개, 5개. 여기 보이시죠? 이 5개. 굉장히 치열하게 10,000포인트에서 싸우면서 지지를 받고 10,000포인트로 올라간 이 지점 보이시죠? 이 지점이 바로 1,400에서 1,500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것을 돌려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1,400에서 1,500포인트에 굉장히 강력한 지지대가 형성이 돼 있고, 그 지지대가 형성이 돼 있다는 것은 뭡니까? 무슨 뜻이죠? 굉장히 힘이 큰 매물대가 여기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1,400에서 1,500포인트. 자료 잠깐 내리고 차트 잠깐 보도록 하죠. 자, 네.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 네. 보시면 일봉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일봉을 보시면 시장 같은 경우에 자, 토요일 날 새벽입니다. 우리나라 시각으로 토요일 날 새벽에 1,484포인트 여기까지 일단은 찍은 다음에 1,400에서 1,500포인트의 굉장히 강력한 지지대가 형성이 돼 있어서 시장은 반등을 할 것이다 라고 제가 6월 달에 맞춘 그대로 지금 시장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시장이 반등을 하는 것이 과연 매수세의 유입이냐? 그거는 매수세의 유입이고 진정한 변곡이냐? 아직 그거는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진정한 변곡은 아니고 이건 뭐예요? 기술적 반등일 뿐입니다. 기술적 반등일 뿐이고 21선을 터치하고 다시 위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21선 밑에서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10,000포인트를 다시금 건드릴 수 있는 자 1,484기 때문에 지금 틱수로 치면요 여러분 2,000틱이 안 됩니다. 2,000틱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틱수죠. 자 그렇기 때문에 10,000포인트가 어떻게 될 건지는 지금 기술적 반등 나오는 걸로 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 방송 같이 들으시면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은 차트 기술적 분석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자 과연 어떻게 1년여 전부터 1,400, 1,500 그렇게 지지받고 오르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6월 달에 제가 어떻게 이거를 확신을 가져서 강연회 때 2달 동안의 강연회 때 1,400, 1,500 간다. 그리고 지지받고 튀어오르면서 다시금 10,000포인트 도전을 할 것이다. 이게 어떻게 차트에서 활용이 되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는지 제가 오늘 일단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10,000포인트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이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인플레이션 공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현명한 투자를 이어가야 할지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은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통해서 맞선이가 함께 실시간 소통 이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선견선생 4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또 이 미증시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로 시선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거래일 미증시가 3%대 크게 하락 마감하기도 했고 또 주말간 노란톡 먹통 사태로 인해서 또 주말 사이 내일 우리 장 어떻게 될까 많은 우려가 있으셨을 텐데요. 그래도 오늘 우리 시장 굉장히 선방해준 하루였습니다. 국내 선물에 대해서는 마스터님 어떻게 보고 계실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국내 선물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네. 추세선을 일단은 조금 그려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추세선 제가 조금 많이 그려드렸었는데 한번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고점과 저점을 잇는 이런 추세선을 여러분들도 그냥 쉽게 그리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눈대중으로 일단은 그리고 있죠. 여러분들 추세선에 관련해서는 어떤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고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이런 선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차트로도 충분히 일단은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추세선을 쭉 한번 그려보죠. 계속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리면 자 작년이죠. 21년입니다. 21년 6월 달부터 추세선을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고점과 저점이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저점 좀 작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저점 여기 있고요. 저점. 자, 저점이 계속적으로 낮아지죠, 여러분. 그리고 뭡니까? 고점도 어떻게 됩니까? 고점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이런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제가 대세 하락장이다. 일단 그렇게 1년여 전부터 계속적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구간이고요. 자, 차트 기술적 분석으로 일단은 봐야 됩니다. 왜냐? 기본적 분석으로는 사실상 지금 국내 시장도 너무너무 어렵죠. 자, 무역 수지 계속해서 마이너스 그리고 있고 환율도 지금 조금 내려가기는 했습니다만 환율도 여러분들 안심할 만한 수준 아니고요. 자, 미국과의 금리 스프레드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은 한국은행에서 뭐 얘기한 대로 대규모의 자금 유출은 없는 상태지만 그래도 금리 스프레드가 지속적으로 지금 벌어질 가능성이 지금 농후하죠. 더 농후해졌습니다. 왜냐? FOMC가 11월 달에 0.75%를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자, 아까 유가랑도 제가 조금 결부를 시키면 11월 CPI가 굉장히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 11월 달에 FOMC에서 0.75가 아니라 1% 올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금리 스프레드가 더 많이 격차가 나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으로도 이 정도 기본적 분석으로도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다. 자, 그럼 향후에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예측을 해본다라고 하면 항상 우리가요. 자, 수렴과 발산을 제가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렇죠? 수렴은 뭡니까? 에너지를 응축하는 그런 곳이고 발산은 뭡니까? 위든 아래든지 응축된 에너지를 뻗는 그런 것이다. 자, 수렴과 발산. 수렴했고요. 밑으로 발산하고요. 수렴했고 밑으로 일단은 발산했고 자, 수렴했고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발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등을 조금 줬지만 어떻게 됩니까? 발산을 다시 한번 했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아주 큰 수렴이라고 일단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남은 게 뭐가 있나요, 여러분? 수렴이 남아있죠. 일단은 발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9월 달에 발산을 일단은 다 끝냈고 지금은 수렴의 기간이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따라서 이걸 조금 크게 해보겠습니다. 자, 따라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라인은 제가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조금 그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라인을 굉장히 좀 잘 그려드렸는데 국내 시장이 너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제가 라인을 많이 안 그려드렸죠. 자,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라인 제가 지금 일단은 그려드린다라고 하면 상단은 295 라인, 하단은 280 라인입니다. 그렇죠? 상단은 295, 하단은 280 라인에서 물론 캔들 한두 개가 이렇게 밑으로 혹은 위로 올라갈 수는 있을지언정 이 구간에서
상당 부분 일단은 수렴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12월까지는 수렴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많다. 저는 일단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12월이 일단은 이제 9월물, 12월물 우리가 이제 3개월 단위로 끊기 때문에 12월까지는 일단 이 박스장에서 국내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많고 어떤 이유에서 미국 시장이 한 번 더 12월이나 1월에 큰 폭으로 내려간다고 하면 이론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수렴 후에 밑으로 발산하고 수렴 후에 밑으로 발산하는 이런 모습이 또 나올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제가 12월까지 최하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라인이 2020 라인입니다, 여러분. 2020 라인. 대신증권이 2050 라인까지 발표를 했죠. 자, 그래서 2020 라인까지 12월 가는지도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295 라인에서 280 라인까지 지금 계속적으로 박스를 치는지도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선물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좀 안타깝기는 한데 자, 시장이 조금 상승을 했으면 하는 것도 솔직한 제 바람입니다. 일단은 기술적 분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선물에 대해서는 이 박스권 등락을 이용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선방해준 반면 주요 아시아국 이 증시는 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 본토 상하이 지수는 중국 공산당 대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상승 마감했는데요. 반면 항생은 오늘 장중 한때 2011년 이후 11년 들어서 최저치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항생에 대해서도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항생은 지금 뭐 짧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1년 전 가격으로 다 돌아갔거든요. 네. 중국 때문에 그렇고요. 참 이게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시장이 소위 얘기해서 박살난다라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놀랍고 자 11년 전 가격으로 전부 다 귀환을 했습니다. 16,000포인트인데 이거를 제가 언제 본지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16,000포인트는 제가 전문가 생활하면서 한 7년, 8년 전에 본 포인트 같은데 하여튼 11년 전 가격으로 일단은 되돌아갔습니다. 항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봉상으로 보시면요. 제가 굉장히 강조드리는 구간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고자 어떤 차트에 관한 어떤 기술적 분석을 이렇게 하시라라고 말씀을 이제 많이 드리는 게 21선 굉장히 제가 강조를 많이 드리는데 길게 가는 것들 매수 추세든 매도 추세든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길게 가는 것들은 종가상으로 21선 라인을 터치하면서 21선 밑에서 캔들이 형성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1선 유념하셔서 항생도 일단 분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생은 좀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생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주요 상품부터 글로벌 증시까지 꼼꼼하게 살펴봤는데요. 그럼 마치기에 앞서서 마스터님께 좀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방이나 이런 데 보면 상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 현물하시는 분들 굉장히 좀 걱정이 많고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3,000포인트, 자, 현실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3,000포인트 이상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뭡니까? 존버하시고 2,400 정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반등시 탈출하시는 이런 전략. 일단은 제가 기술적으로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보셨죠? 내가 어떤 준비를 하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위기가 당연히 오게 돼 있습니다.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앞으로 시장 상황 점검하시면서 정말 공부해서 혹시나 시장에 뺏긴 게 있으시면 다 가져오시는 이런 전략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참여 방법 바로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샵 0082번으로 선견선생이라고 4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더 많은 투자 팁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여기서 마스터님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에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